let me do the poll again. Is there anyone who prefer listening this talk in English? Problem in Korean? Just in case. Okay? 네,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편한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초청을 받았을 때 말씀드린 거는 조금 이 세션은 제가 오픈 인프라를 처음 참석해보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수업도 많고 또 실제로 현업에 수업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이 세션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조금 약간 포워드 루킹한, 그러니까 저 이제 아카데믹 리서치 한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디플로이 오늘 내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조금 더 이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세션이라고 저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초청을 받은 걸 알고 있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다른 행사에서 뭐 자기소개 슬라이드 하나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냥 슬라이드 만든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컴퓨터공학부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아키텍처하고 시스템 쪽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AI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하는 쪽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디자인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는 그 톡의 주제는 다시 원래 슬라이드 들어가서 그 ETL이라는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지 한 2-3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디어를 계속 조금 저희가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디램 트랜스레이션 레이어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혹시 SSD 설계나 SSD 인터널을 좀 알고 계셔서 FTL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디램 디바이스는 거죠. 먼저 그냥 유명하신 분의 그 코트로 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틀러 랜슨이라고 프리모어도 받으신 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원래 데이비드 윌러라고 하는 혹시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버로 윌러 트랜스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데이비드 윌러라는 이제 데이비드 윌러가 원래 한 말이고 이제 버틀러 랜슨이라는 이제 버클리 교수님이 이거 유명하게 만든 말인데 Any problem in computer science can be solved with another level of indirection.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의 문제는 인다이렉션 레이어를 하나 넣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사실 가장 잘 아는 그 이그젬플은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원 메모리 가상화하면 OS 좀 같은 수업 들으셨으면은 뭐 버추얼 to physical translation 함으로써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캐싱도 하고 다양한 이제 프로텍션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놀랍지 않게 그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 시스템 스택에서 지금 굉장히 그런 이제 레벨 오브 인다이렉션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버추얼 메모리겠죠. OS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프로세스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스레이션 레벨 오브 인다이렉션이 있죠. 2번은 하이퍼바이저도 메모리를 가상화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VM이 동시에 스케줄링돼서 돌고 있을 때 그 머신의 피지컬 메모리를 또 가상화를 시켜서 게스트 피지컬 어드레스로 호스트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스레이션 해주는 또 다른 이제 레벨 오브 인다이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안에도 있죠. SSD 안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플래시 트랜스레이션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그 호스트 쪽에서 오는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를 랜드 플래시의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스레이션 해주는 또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플래시 트랜스레이션 레이어라고 이제 SSD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얇은 띵한 아주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가 결국은 동네의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블록 디바이스를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abstraction 레이어죠. 디바이스 안에, SSD 디바이스 안에 있는 인다이렉션 레이어. 기본적으로 그 FTL이 제공해준 기능 두 가지죠.
하나는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말씀드린 대로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 호스트에서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를 낸드 플래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락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죠. 가비지 컬렉션 해주고 웨어레버링 해주고.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낸드 디바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D램과는 달리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안 되죠.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데이터를 쓰기 전에는 먼저 일단 이레이즈 해서 블럭을 클린업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이디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낸드 플래시의 어떤 좀 어려운 점은 이게 쓰고 읽고 쓰는 단위랑 아까 말씀드린 이레이즈 하는 단위가 좀 단위 블럭 단위가 다른 거죠. 블럭과 페이지라는 단위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건 이제 FTL 이런 것들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FTL 시작했을 때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온 SSD 안에 있는 FTL을 뜯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랑 블럭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훨씬 더 많은 거 시큐리티 피처도 있고, 뭐 릴라이어블리티 피처도 있고, QoS 뭐 보장해주는 거,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뭐 컨시스턴시, 그다음에 펑셔널리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클리닝도 하고, 멀티스트림 지원도 하고 이런.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펑셔널리티를 시작했지만, 그 레벨 오브 인터랙션을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넣어주는 가능성을 또 오픈해주는 것이죠. 근데 뭐 여기 아마 CXL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CXL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이게 새로운 어떤 그 CPU to 디바이스 또는 CPU to 메모리 연결해주는 새로운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인터커넥트의 스탠다드죠. 그래서 뭐 CXL 기술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중요한 그 메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PCI 익스프레스 피지컬 레이어를 구별하고 그 위에 여러 개의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있어서 그런 이제 커스텀 프로토콜을 구동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이제 유스 케이스는 이 세 가지 프로파일 중에서 CXL 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한 유스 케이스는 CXL 디바이스 메모리 익스펜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 메모리 벤더들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메모리 익스펜더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CXL 램 프로파일을 채택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마켓에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드햇에서도 뭐 데모스트레이션 비디오 같은데 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D램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아이디어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전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XL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D램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여기 이제 CXL 컨트롤러가 실제로 그 호스트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또는 레벨 오브 인터랙션을 집어넣어서 마치 FTL처럼 D램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라는 새로운 계층을 하나 넣자. 그래서 DTL이 해주는 거는 아까 FTL 해줬던 것처럼 호스트 피지컬, 호스트 쪽에서 날라오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디바이스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블럭 또는 저는 세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블럭 오브 데이터를 호스트 쪽에 트랜스페런트하게 우리가 막 옮겨간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갖고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냥 미리 스닉 프리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어플라이한 응용은 파워 세이빙, DM 파워 세이빙. 어떻게 하면 파워 세이빙 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첫 번째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저희가 또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릴라이어빌리티를 또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셀렉티브 미러링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D램에 현재 어디가 얼로케이션 되어 있고 어디는 비어있다라는 걸 디바이스에서 갖고 있으면 이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는 블럭들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또 미러링해서 좀 더 릴라이어빌리티를 높인다든지, 또는 D램 쪽 잘하시는 분은 로헤머 어택 같은 거 아시죠? 굉장히 똑같은 그 페이지에 계속 액세스 하면 값이 플립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리퀘스트가 똑같은 주소로 계속 들어오면은 그거를 마이그레이트 시킨다는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해볼 수 있는 마치 FTL이 이볼루션 한 것처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 컨트롤러 안에다가 아주 띵하고 가벼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를 하나 넣어서
우리가 그냥 블럭이나 페이지 단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작년에 이스카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인 파워 세이빙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응용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 디스그리게이션 워낙 핫한 주제여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봤던 이제 메모리 디스그리게이션 하는 이제 폴드 메모리 하는 방식은 이제 RDMA 기반으로 했던 것이 가장 많이 현재는 이제 깔려 있는 형태이고요. 근데 이런 이제 RDMA 기반의 메모리 디스그리게이션에 비해서 최근에 대두된 CXL 기반의 메모리 디스그리게이션을 하면 기존에 있던 RDMA 기반의 디스그리게이션의 문제들을 상당히 할 수가 있죠. 높은 밴드위스, 낮은 레이턴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모리 로드스터 시멘틱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가벼운 캐시 라인 단위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도 몰랐는데 디램 파워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컨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나온 그 데이터 센터 리포트를 보면은 이게 사실 디램이 되게 중요한데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캐펙스에 차지하는 코스트도 계속 올라가고요.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요즘은 이제 GPU하고 AI 가속기로 거의 아웃웨이가 돼가지고 좀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그 디램이 비용적인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캐펙스 비용 측면에서나 또는 파워 컨섬션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메타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트랜잭토리로 가면은 곧 최대 38%까지 전체 파워 컨섬션에 38%을 디램이 쓸 거다라는 이제 예측도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디램 사용하는 걸 보면은 캐패시티 활용이 비교적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구글의 데이터인데 평균적으로 한 40%, 60% 정도가 실질적으로 얼로케이션 돼서 쓰인다고 해요. 대부분은 약간 오버 프로비전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프로바이더를 보면은 그 머신이 되게 리지드해요. 이 리지드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제너레이션에는 인텔 CPU 한 개, 그 다음에 AMD CPU 한 개, 그 다음에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메모리 컨피그레이션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막 다양한 그 SKU, 다양한 컨피그레이션을 놓고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개로 다 깔아놓고 그게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VM들을 이제 여기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콜로케이션 하는데 그게 쉐입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M의 컨피그레이션과 그 다음에 심지어 언더라인 하드웨어의 컨피그레이션 안 맞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코어의 개수를 주로 프라이머리 컨스트레인트로 스케줄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의 개수 다 맞춰갖고 스케줄링 했는데 그러면 메모리가 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40% 60% 정도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디램 벤더들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디램 파워 세이빙이 큰 문제, 디램 파워 큰 문제라고 하니까 디램도 이제 로우 파워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잘 알려진 게 두 가지. MPSM이라고 하는 맥시멈 파워 세이빙 모드는 아니고 디램 칩을 둘 다 재우는 건데 파워를 세이빙하기 위해서 그냥 재우는 패턴인데 맥시멈 파워 세이빙 모드는 데이터를 리텐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리프레시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칩을 그냥 재워버리는 딥슬립을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셀프 리프레시는 데이터는 유지를 해요. 데이터는 유지를 그러니까 리프레시만 하고 대신 페리페럴에 있는 I/O 파워를 다 써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파워를 세이빙하는 방식인데 물론 맥시멈 파워 세이빙 모드가 그 이름처럼 맥시멈 파워 세이빙 모드니까 가장 파워 세이빙 많이 하겠죠. 그래서 MPSM 스테이트로 들어가면은 그냥 노멀 오퍼레이션 파워에 비해서 한 7%밖에 파워를 안 써요. 거의 93% 세이빙하는 거예요, 파워를. 근데 데이터 리텐션이 안 되고 셀프 리프레시는 페리를 다 꺼버리고 그냥 셀만 그냥 리프레시만 하고 데이터 값만 유지를 시켜주니까 한 20% 정도 파워를 쓰는데 데이터 리텐션이 된다. 물론 이 모드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는 오버가 있죠. 들어갈 때 깨워야 되고 다시 DLL, PLL 뭐 이거 다시 눌러서 해는 오버가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게 잘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디램 어드레스 매핑이랑 관련이 있어요. 디램 어드레스 매핑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랭크 레벨 패러럴리즘이라는 걸 쓰는데 랭크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딤이 이렇게 있잖아요. 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딤 사서 꽂으면은 앞면에 칩이 8개 있고 뒷면에 칩이 8개 있고 양면에 있잖아요. 이 각각의 이제 한쪽 면에 있는 게 각각 랭크 0, 랭크 1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메모리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한 번에 같이 이거를 서빙하는 단위의 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랭크 0, 랭크 1이 있어서 이 example은 2개의 랭크가 있는데 각각의 랭크들이 뭔가 직접 그 서빙을 하는, 예를 들면 8개의 칩이 있으니까 뭐 64비트 데이터를 이거를 아웃풋을 내려고 하면 각각의 칩이 8비트씩 데이터를 내서 64비트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메모리를 시퀀셜 액세스, 쭉 순차적으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랭크 레벨 패러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랭크에 걸쳐가면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랭크를 패러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득은 있지만 사실은 애들을 재우기는 어렵죠. 왜냐면 조그만 블럭, 오브젝트를 메모리 액세스하려도 모든 랭크를 다 액세스해야 되니까 랭크를 재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터치를 해야 되니까 모든 랭크를.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드레스 인터리빙 때문에 이런 그 좋은 그 메커니즘을 제공해줘도 사실상 개발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이 제안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OS를 고쳐야 되거나 메모리 컨트롤을 고쳐야 되거나 또 디바이스 자체의 아키텍처를 고쳐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어떤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XL 디바이스라고 하는 풀드 메모리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그 디바이스 안에서, 그러니까 마치 SSD 우리 했던 것처럼 디바이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로컬라이즈해서 파워 스테이트를 매니지하는 것을 그 디바이스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호스트 메모리 컨트롤러나 또는 소프트웨어 스택에 트랜스페런트하게 이 디바이스 안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막 모으고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그냥 랭크를 재우고 이런 것들을 좀 오토노머스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런 디램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호스트 메모리와 호스트 메모리 컨트롤러의 트랜스페런트한 디램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는 게 이 오늘 말씀드린 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디램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드레스 리매핑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을 디스에그리티브 메모리를 하겠다는 첫 번째 프로포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호스트 쪽에, 그러니까 그 CPU나 아니면은 뭐 저쪽 그 메모리 컨트롤러 이쪽에 좀 트랜스페런트하게 이 파워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시 FTL에서 인스파이어 됐지만 이거는 실제로 CXL 메모리 컨트롤러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개의 디램 파워 매니지먼트 테크닉을 제안을 하는데 랭크 레벨 파워 다운이랑 컨덴서를 셀프 이거 두 개는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어드레스 리매핑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워 세이빙 모드로 넣을 수 있는 랭크의 개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핫한 데이터들은 핫 랭크로 모으고 어놀로케이트 되어 있는 그런 또 다른 랭크로 모아서 아예 그냥 랭크를 그냥 셀프 리프레시 모드로 넣거나 아니면 랭크를 맥시멈 파워 세이빙 모드로 넣겠다는 게 이견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그래도 한 30% 이상 디램 파워 세이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퍼포먼스 오버가 있겠죠. 왜냐하면 약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웠던 거를 깨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1.6% 정도의 오버드로 한 30% 이상 디램 에너지 세이빙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 판리스로 셀프 리프레시를 추가를 하면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더 에너지 세이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결과고요. 그래서 뭐 남은 시간은 짧게 디램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 트랜슬레이션 레이어가 해주는 일은 호스트에서 들어오는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디바이스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그 OS나 뭐 컴퓨터 application 이런 것에서 배우는 그냥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그냥 TLB, 뭐 MMU 못 써가지고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게 그냥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파워 세이빙 이걸 이용해서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드 파워 매니지먼트 테크닉을 제안을 하고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면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먼저 메커니즘 살펴보고 그냥 파워 세이빙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은 일단 저희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제안하는 세그먼트는 어드레스 매핑을 관리하는 단위예요. 그렇지 우리 뭐 TL에서 페이지나 뭐 이런 것처럼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매핑을 관리하는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프로파일링 해보고 여러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셋업에서는 2MB 정도가 바쁘다라는 게 결론인데 왜 그런지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매핑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마치 그 TLB 같은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하는 TLB 같은 트랜슬레이션 루커 사이즈 것처럼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그 PT를 그 캐싱하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고요. 그래서 힌트레이브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호스트 쪽에서 예를 들면 CXL 디바이스로 피지컬 어드레스, 호스트 피지컬 어드레스가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세그먼트 매핑 캐시가 실제로 이거를 액세스를 해서 HPA to DPA 트랜슬레이션, 호스트 피지컬 어드레스 to 디바이스 피지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만약에 매핑 캐시에서 hit이 나면은 바로 그냥 디바이스 어드레스가 나오니까 바로 여기로 액세스하면 되는 거고요. 그 매핑 캐시에서 hit이 났을 때 만약에 그래서 미스가 나면 우리 그 페이지 테이블 워크하는 것 똑같아요. 페이지 테이블 워크하는 것처럼 그 여기에서 레벨 1 테이블, 레벨 2 테이블, 레벨 3 테이블 트랜스레이션 워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주어진 호스트 피지컬 넘버, 세그먼트 넘버에 코러스펀딩 되는 DRAM 세그먼트 넘버를 읽어와서 그걸로 디바이스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액세스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하는 아주 그냥 프로세서에 있는 그 페이지 테이블 워크랑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저희 디자인에서는 여기 레벨 2까지는 SRAM에다 넣는 게 가능하다. SRAM에다 넣고 나머지 뒤쪽에 레벨 3 테이블은 사이즈가 크니까 DRAM에다 넣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오버헤드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나노 정도, 4.2나노 정도의 어디셔널 레이턴시를 더하는데 사실은 CXL 자체가 레이턴시가 꽤 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4나노 세컨드 정도는 저희 생각으로 큰 노력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클라우드 스위트 벤치마크에서 뭐 거의 네글리저블한 그런 성능 오버헤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디램 어드레스 매핑에 대한 건데 제가 조금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랭크를 재울 수 있는 기회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랭크 비트를 그냥 상위 비트에다 놨다. 이런 중요한 테이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램 파워 세이빙 테크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테크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 그 데이터 센터 프로바이더들이 실제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된 메모리가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반은 얼로케이션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40에서 60%라고 했으니까 절반 가까이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안 돼 있으니까 이 랭크 레벨 파워대원이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 디램 그 풀 메모리 디바이스 안에 얼로케이션된 부분과 얼로케이션된 세그먼트와 언얼로케이션된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얼로케이션된 세그먼트를 똑같이 같은 랭크로 다 몰아버려요. 그러면 아예 언얼로케이티드 된 랭크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 언얼로케이티드 된 랭크는 그냥 맥시멈 파워 세이빙 모드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 채널이 지금 n개가 있고 랭크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랭크 제로들을 딱 모아놓은 게 랭크 그룹 제로, 그다음에 여기 랭크 그룹 1은 랭크 1번을 다 모아놓은 게 랭크 그룹 1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VM1이 디얼로케이션 됐다. 버추얼 메모리 이제 VM 버추얼 머신 제로 1이 디얼로케이션 되면은 여기 안 쓰인 메모리가 여기 블럭이 있어요. 어느 로케이션 메모리 블럭이 생긴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거의 지금 되게 조금만 쓰이고 있으니까 얘를 빅팀으로 그냥 셀렉트해요. 빅팀을 셀렉트한 다음에 그럼 뭐 하냐면 얘를 마이그레이션 시켜요. 호스트에 트랜스페런트하게 여기에 있는 그 세그먼트를 전부 다 요 핫한 라이브 랭크로 마이그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요 이제 랭크는 이제 아무런 라이브 데이터가 없는 랭크거든요. 여기에다가 얘는 이제 맥시멈 파워 세이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파워 세이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뭐 또 다른 이제 메모리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럼 여기에다 얘는 이제 웨이크업 되면서 다시 여기다 얼로케이션 해야 되겠죠. 하면서 VM 3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리서 셀프 리프레시는 그냥 핫한 데이터와 콜드한 세그먼트를 서로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콜드한 데이터가 모여있는 랭크는 셀프 리프레시 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핫한 세그먼트랑 콜드한 세그먼트가 랭크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요거를 프로파일링을 런타임 프로파일링을 해주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핫한 데이터를 다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핫한 데이터와 콜드한 데이터를 서로 양쪽으로 각각 다른 랭크에다가 모은 다음에 이 콜드한 랭크들은 파워 세이빙 그러니까 셀프 리프레시 모드가 있고 셀프 리프레시 모드는 데이터 리텐션을 보장해주지만 페리를 끄는 페리페럴 꺼가지고 파워 세이빙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얘를 셀프 리프레시 모델로 파워 세팅을 하다가 만약에 리퀘스트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웨이크업 해야 되겠죠. 웨이크업 해가지고 서빙을 해야 되죠. 네, 그다음 맵핑 그래듀얼티에 대한 얘기인데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결국은 이 트레이드오프들을 고려했을 때 이쪽이 좋은 점도 있고 이쪽이 좋은 점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봐서 실제 평가해보면 2MB 정도가 적합하더라. 그냥 그게 저희의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0분도 안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리얼 머신에서 랭크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파워 실측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파워 세이빙과 에스티메이션을 했고요. 400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에서 이제 그 릴리즈한 VM 트레이스를 갖고 저희 플레이하면서 이제 실제 파워 세이빙을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드리븐 시뮬레이션으로 저희 한민서울 셀프 리프레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웹 서버도 있고 데이터 플러스 파이프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랭크 레벨 파워 다운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원래 베이스라인 회색에서는 그 메모리를 쓰든 안 쓰든 백그라운드 파워를 계속 컨sume하기 때문에 월 파워에 그냥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저희 패키지 보면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메모리 얼로케이션 되고 디얼로케이션 되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 파워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맥시멈 파워 세팅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적용했을 때 it's about like 31%, 6% power savings using that. So we like less than 1.6%. So of course, there's some overhead with data migration because you need to generate additional traffic. So that kind of data migration delay leads to some performance overhead. So that's basically one in this particular scenario, very small time delay for this. And also, we also provide next to the two techniques together. One problem with the first technique is you actually use a lot of memory. So in some cases, you're looking at multi-memory. In that case, there's no opportunity to put this rank into maximum power saving mode. So in that case, the saving grace is this hundreds of words. So that's the second technique. It's kind of complementary to the first power saving. So in this case, as you see here, in this case, if you actually use a lot of memory in your application, then there's very little opportunities for this rank level power down. But it's like still you have opportunity for these hundreds of self refresh because you can actually separate hot segments and cold segments in different ranks. So in the case, you can actually have a 14.9% VM cost. Right. So I'm almost running out of time. So that's the. We propose the VM translation layer, ETL, as a new low-cost object translation layer integrated into CXL and enterprise. And we also introduced, leveraging this mechanism, we introduced two software and host memory controller transparent power saving keys, the rank level power down, and also high service application. So as I said before in the beginning, it's just one application, but I believe leverage this mechanism, you can do a lot more than just power saving. You can also do reliability, security, availability, QoS. All these things can be provided using leveraging this mechanism. Okay, so this concludes my talk.